네, 이슈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이 쌍용차 인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 자동차 업계의 최대 화두죠. 바로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무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쌍용차 품기에 나선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 무산 소식 주요 쟁점부터 짚어주실래요? 쟁점은 간단합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자 지위를 계속 유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쌍용차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이 부분이 유지가 되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부동산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어쨌든 그 A라는 매수자가 B라는 매도자의 물건이 마음에 들어서 일단 계약금을 300억을 준 상황입니다. 계약금을 납부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3월 28일까지 잔금 2,700억을 주유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은 뭐 매매 계약이든 뭐 월세,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 계약금을 주고 난 다음에 계약을 매수자든 매도자든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부분은 계약금의 2배 정도의 보상을 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은 그 에디슨 모터스가 2,700억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서 계약이 깨진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계약이 깨진 상황이지만 에디슨 모터스는 아니다, 깨진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에 진행돼야 될 계약금 외에 인수금이 납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이 파기가 된 거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에디슨 모터스보다는 쌍용차의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에디슨 모터스가 불리한 상황인데 조금은 때를 쓰면서 지금 소송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기한 내 잔금을 미납을 하게 되면 계약 해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이게 명시가 돼 있고 계약이 파기가 돼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과연 뒤집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300억이라는 자금도 상당히 뭐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공중분해가 된다라는 것도 에디슨 모터스 입장에서는 뭐 제가 생각하는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 300억이면 상당히 큰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만약에 계약 파기를 해서 날아가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도 일단 타격이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생 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 특별 항고를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급된 계약금의 출금도 금지시켜달라고 현재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법원에서 일단은 계약서가 어쨌든 충분히 근거가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이긴 하지만 일단 에디슨 모터스보다는 쌍용차의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지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 무산 소식에 남선 알미늄, 쌍방울 등이 쌍용차 인수전에 참가를 할 것이다. 세간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남선 알미늄과 모회사인 SN그룹은 인수서를 부인했고요. 쌍방울 그룹은 이번 주 내에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다고 하죠.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주가는 남선 알미늄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십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십거리의 테마주가 그리고 테마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주가의 변동성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절대 접근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남선 알미늄도 그렇고 쌍방울도 그렇고 지금 인수 관련된 회사들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좀 급등세가 나타났었는데 어쨌든 오늘 그리고 어제 기점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양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의 컨소시엄에 최근에 참가한 기업들 중심에서는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순환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은 두드러기식의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남선 알미늄의 주가 흐름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3월 31일 이후에 4,300원 부근에서 주가 좀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부인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뭐 주가가 부담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남선 알루미늄 외에도 여러 인수 주체가 나타났다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 쪽으로 주목을 하게 되면서 약간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남선 알루미늄 외에 쌍방울이라는 종목도 있죠. 그래서 쌍방울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이틀 연속 나왔었고 상한가가 3일 연속 나왔었는데 일단은 연속 상한가 이후에 또 항상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고 하락세도 현재 극복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쌍방울 외에도 지금 컨소시엄에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 자회사들이죠. 광림이라든지 그리고 나노스, IOK 같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현혹이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익률이 낼 것이라고 조금 착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행동에 대한 대가는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그 급락세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UNI라든지 금호HT, 그러니까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에 새롭게 참여한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칫 추격 매수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현상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종목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종목들 추후에는 분명히 시세가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세가 꺾이고 난 다음에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 상담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나는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어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제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종목에는 관심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또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예,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뛰어들어야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쌍용차 인수 후보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인수 후보들 자금 상태가 어떤지 좀 봐주세요. 자금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지는 않습니다. 쌍용차를 인수하게 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그 부담 금액을 앵커님도 아시고, 그리고 이 쌍용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담을 해야 될 금액 대비해서 현재 인수에 참여한 기업들의 자금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채권자가 동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5천억에서 인수 자금 3천억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좀 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금액도 계약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제시했던 금액인데 지금 어쨌든 1차적으로 파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채권자가 이제 3천억에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계약금을 포함한 잔금이 일단 5천억 가량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수한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부채, 그리고 이 부채 외에도 앞으로 이 기업을 정상화시켜가게 되면서 들어갈 자금,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이 근로자들의 임금이라든지 그리고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포함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차 개발에도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미래차 개발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R&D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2조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조 원도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얘기도 좀 드리자면은 안 좋은 얘기 좀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남선 알루미늄이 됐던 뭐 쌍방울이 됐던 뭐 그의 여타 다른 기업이 됐던 중요한 건 분명히 확실한 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 대비해서 무리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쌍용차를 굳이 인수를 하려고 한 이유가 쌍용차의 어떤 시너지 효과라는 명목 하에 이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가치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저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쌍용차 같은 경우는 화성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의 구로라든지 토지 자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에디슨 모터스가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인수 자금에 대해서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난 다음에 잔금을 치른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인수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순수하게 정말 쌍용차의 가치를, 그러니까 쌍용차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경의 가치 이것을 보는 건지 아니면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토지 자산이 탐나는 건지 상당히 그런 게 조금 애매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접근하는 회사들의 자금 상황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부담되는 금액은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이 단기 변동성 이외에 또 중요한 것은 급락세라든지 그리고 변동성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너무 강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접근을 하지 말자는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수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에디슨 모터스가 재인수 의지를 보이고 있지요. 뭐 대주주 주가 조작, 먹튀 논란 등에 휩싸여 있는데 재인수가 가능할지 이게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희망을 갖게 하는 이슈가 아닐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안 된 걸 알면서 이 기대감을 불어넣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전문가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수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근거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자금, 하나는 노조. 요 두 문제가 있습니다. 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인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기업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들, 이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이게 월세 계약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시금으로 전세처럼 일시금으로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보증금 쪽으로 돈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월세식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투입될 자금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계속해서 투입될 자금들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부담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단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에디슨 모터스와 조금 매각이 1차적으로 무산이 되다 보니까 채권단도 그렇고요. 노조도 상당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자금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채권단도 그렇고 노조의 동의를 얻기가 저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서울회생법원에 인수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에디슨 모터스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디슨 모터스가 뚜려야 할 관문은 자금뿐만 아니라 이 노조원들의 동의를 얼마만큼 또 이끌어내냐가 중요한데 이미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조의 반대가 좀 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단 같은 경우도 인수자금을 세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3천억이 아니라 그 이상 인수자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컨소시엄을 형성을 했을 때 중요한 건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이 앞으로 이 발생될 만한 일시금과 그리고 계속 지출될 만한 자금들에서 얼마만큼 동의를 하고 계속 갈 것인가가 관건인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물론 쌍방울 자회사들이기 때문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기업 경영 상황까지 혹시 기업의 경영까지 위험해진 상황이 된다라면은 아마 계속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종 인수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속 투입될 자금 이 부분이 투입될 자금에 한 5배 정도 자금이 열리게 된다면 상관없겠지만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 채권단이란지 노조의 동의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저는 적어도 에디슨 모터스는 인수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지금 법정 관리 중인 쌍용차 인수권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재매각을 위한 시각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재매각이 실패했을 시 청산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국내 자동차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인수가 되던 인수가 되지 않던 저는 과연 영향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면 큰 문제가 되겠죠.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점유율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 자동차 점유율도 현재 4.5%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중요한 건 2016년 이후에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쌍용차에 관심이 있거나 다니신 분들 기분 나쁠 수가 있지만, 파산을 한다고 해서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4.5%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아니더라도
수입차라든지 그리고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파이가 되고 부담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굳이 영향이 있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부품업체 정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채권 상각이라든지 뭐 실업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어떤 우려스러운 시선, 이건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근데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완성차 파이를 봤을 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상용차가 파산을 하더라도 충분히 감내가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